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영근 전도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입니다. 박재만 전도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예요.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극우 기독교계의 움직임들 이런 모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기독교인이신지 두 분. 네. 아, 기독교인이시고. 예. 저는 기독교. 아, 기독교는 아니시고. 예.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 한 두 번, 세 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특히 김영근 의원은 교인이시면 더더욱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상당히 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물론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 제가 섬기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이지만 같은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작은 책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 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뭐라고 어떤 사과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교인으로서 부끄럽다 이 생각이 먼저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 일단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우리 박재원 전 도의원 예, 저는 오늘 방송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올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뭐라고 올리셨어요? 정강훈 목사님에 관해서 오늘 방송 오는데 어떤 얘기를 전하면 좋겠냐니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골라왔거든요. 일단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지 말고 감방 가서 기도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이 힘든 시기에 왜 꼭 8.15 집회를 했어야만 했는지 참 의아하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과 소독 그리고 출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정 한두 교회 때문에 싸잡아 비난받고 조롱하는 상황이 마음 아픕니다. 교회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한국형 기독교의 모순이 무엇인지 자각하여 맹신 추종의 자의적 착각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이 방금 읽어주신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시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광복절 집회인데 일장기가 등장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참 갑갑하기만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조장하거나 또 그 편승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도 존재한다는 말이죠. 지금 이런 집회가 정치가 원인이 돼서 생겨난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세력도 있겠죠. 네. 뭐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저는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이런 걸 조장하고 편승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런 문제를 또 자꾸 야기시킴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빚게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정치가 안정이 되고 조용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집회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씁쓸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한켠에서는 박재원 도의원,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극단화되고 양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기독당인가 그런 당도 한번 만드는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그래서 아마 2.1%인가 나와서 당일 또 업된 걸로 알거든요. 네, 이런 좀 우리 그 성직자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가 그 본업인 이렇게 성직보다는 정치 쪽으로 더 좀 편향돼 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개탄하고 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뭐 워낙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두 분의 의견 잠깐 여쭤봤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김제시 의회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갖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이번에는 온주현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이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주민 소환 운동의 배경, 좀 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라디오 김제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 진행하시는 분하고 김제 시민 37분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단체보다는 개별적으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37분이 주도를 해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서 처음에는 공익소송을 먼저 생각을 했더라고요. 김제 시민들한테 치욕을 줬으니까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비를 환수하던가 그랬는데 네. 그 와중에 농민회에서 또 8개 단체에서 김제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장 사퇴하고 김제시 의원 전원이 김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는 공문을 보냈는데 네. 김제시 의회에서 거부를 최근에 또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 과정은 김제시가 원래 민주당이 8 그리고 무소속이 5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 총선 때 들어온 분들이 새로운 민주당의 의장의 부의장 후보가 되니까 네. 기존에 있던 지금 온주현 의장이랑이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을 지켰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이 왜 의장 부의장을 하냐 그건 못 보겠다 해서 온주현 그 의원하고 이번에 또 그 불륜 사건에 네. 그 발달된 그 여자 의원하고 이쪽 무소속하고 힘을 합쳐서 7대6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여성 의원을 제명을 시키기로 했는데 네.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의장 선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의원 한 표가 아니었으면 온주현 의원이 의장으로 연임되지 않았을 건데 그 여성 의원 한 표 때문에 7대6으로 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한 상태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그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주민소환 추진 이유가 본인의 의장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윤리특위에서 다뤘어야 될 그 여성 의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뒤로 미룬 것.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서 당연히 의장으로서 했어야 될 역할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네, 아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강맹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 두드리는 과정에 그 사이에 의장 선거를 한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투표권이 있냐 없냐 물론 그게 의장이 강맹이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의원직을 있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이게 본인 선거에 관해서 충분히 이용한 걸로 많은 시민들은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지역사회의 도덕성 가치관이 불륜이라는 산을 넘지 못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 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당사자인 남녀 의원의 제명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를 했는데 특히 여성 의원이 뒤늦게 제명되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데에는 이 의장 선거에서 자기에게 한 표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온주현 의장이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민소환의 핵심적인 이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륜 의원이 투표를 안 했으면 의장에 당선되지 못했을 거니까. 어쨌든 우리 김영근 전 의원은 그 말이 맞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박재만 전 도의원은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타당합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보일 수밖에 없죠. 김제 시민들이나 전북 도민들한테는. 그런데 뭐 본인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니까 곤란한 거죠. 본인은 당연히 본인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지금 그 온
의장은 민주당에서 날짜를 미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다투고 해서 회의를 연기한 것뿐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장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아니 어찌 되었던 그게 뭐 이유야 어찌 되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이건 뭐 분노를 넘어서 참담하다고 그래요. 또 어제는 제가 지인들과 같이 저녁을 했는데 갑자기 김제시 의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몇 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지방의원을 지냈던 사람이라 사실은 그런 얘기를 나오면은 얼굴 빨개지고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네? 이 김제시 의회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안들은 사실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 이슈가 됐었어요. 김제시 의회가 전국 뉴스를 탄 게 사실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런 뉴스의 화제의 중심이 됐던 김제시 의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뒤에 의장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졌던 모습을 보면서 이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본 건데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지지했던 의원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만찬 자리에 그 여성 의원이 같이 참석했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의회가 정신 차리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고 정말 주민 소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저는 당연히 주민들이 때리는 회초리를 맞아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 소환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배경에 대해서. 근데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분들 이제 구성에 대해서 앞서 라디오 김제하고 김제시민 일부 이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혹시 반 온주연 의원 진영에서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일종의 가짜 뉴스식으로 상대 쪽에서 명분 담아서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37분 그 김제시의회 온주연 의장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 37분 중에서 그 온주연 의원님 그 지역구에 사는 분은 또 딱 한 분이고 라디오 김제 이분도 뭐 식사 한번 같이 해본 적 없다고 하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은 이름만 들었을 뿐이지 뭐 같이 자리에 한 번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지역의 정보통 박재만 전 도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근 전 도의원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불륜 관계를 미적미적 거리는 김제시 의회가 당연히 저는 주민들의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 선거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이건 정말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누가 추진했던 그렇죠. 주민 소환의 사유로서 타당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설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것이 자칫 부각될 경우에 주민 소환 운동 자체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근데 제가 그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경우가 뭐 통례로 좀 많이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극히 드문 것으로. 극히 드물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있었어요. 그게 몇몇 지역에서는 이 경우는 지금 온주연 의장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장을 했다가 민주당 원내에서의 투표 결과 원내에서 이제 논의 결과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되니까 온주연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의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 수가
8대 5에서 네. 두 분이 무소속 쪽으로 가면 7대 6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했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의원 김재시 의원 수가 뭐 17명, 8명만 됐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상황 이상하게 또 자체도 어쨌든 굉장히 예. 드물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민주당이 원팀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민주당에서는 원팀 하잖아요. 근데 뭐 원팀이라기보다도 반팀이라고 예, 해야. 그래도 김제에서는 그- 반팀이군요. 그래도 반팀. 의장이라는 자리가 예. 당을 탈당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의 가치가 네. 권력의 가치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지방의회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에 의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역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주민 소환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저는 익산이 집이라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가는지 이건 유심히 봐야 될 것이라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주원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 좀 짚어보죠. 지금까지 주민 소환이 추진된 경우는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없죠.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네.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의회 발 주민 소환 운동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걸 좀 한번 짚어봤으면 싶거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주민 소환 제도 이 절차와 조건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죠.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주민소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의 공직에 있는 자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하는 일을 말하며 단체장은 100분의 10, 시도원은 100분의 20% 유권자의 20% 서명으로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3분의 1이 투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권자의 3분의 1이죠. 네, 그렇죠. 네.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제주도나 하남시 같은 경우도 화장장 때문에 주민소환을 했는데 투표율이 3분의 1이면 약 34%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에서 그쳤기 때문에 개표도 해보지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주민소환제가 끝난 상태라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 3분의 1 투표하는 그런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구인을 모집하는 것까지는 뭐 가능한 경우가 네.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즉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 이 조항 때문에 사실 개표도 못하고 뚜껑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기존에는 뭐 시장이나 도지사를 상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김제시 의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뭐 한 10,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네. 만 명 예를 약 10,000명 정도라고 보도 그래서 뭐 3,000명 이상만 투표를 한다면 네. 개표를 해서 거기서 가부가 정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네. 시의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야 가능하다 이런 네, 판단이시죠? 그렇죠. 예. 네. 단체장이나 이런 뭐 단체장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김영근 근데 대변은 어떻게 이제 좀 저는 뭐 어찌 됐던 주민 소환의 결과보다는 주민 소환 자체의 의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상징적이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가는 길은 사실은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주민들이 회초리를 든다. 예? 주민들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방 의원들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결과는 이제 김제 시민들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지방 의원들이 지방 의회가 또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다시금 허리띠를 조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면은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김제 주민소환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꼭 성공하기를 개인적으로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셨는데 주민 소환의 의미 이제 지방 의원들 뭐 단체장이라든지 정치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좀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런 위력이 더 발휘되려면 주민 소환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개표까지 좀 가보는 그렇죠. 좀 이런 좀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드네요. 근데 그나저나 이 주민 소환은 주민 소환이고요. 그거 관련 없이 정치인들이 좀 사전에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온 전 의장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아니, 김영근 전 의원. 예, 그런 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저는 주민 소환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환기시켜서 이게 잘 진행되게 돼서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박재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바라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탈당을 한 저희 민주당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탈당이 그냥 의도된 탈당 아니었어요? 의장에 당선되면은 다시 입당하는 그런 절차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재원 전 의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의장을 하려고 민주당을 탈당까지 한 분에게 뭐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적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렵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김제 시민들이 이렇게 주민 소환까지 운동까지 벌이고 예를 들어서 공익 소송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고 양심 있는 리더라면 본인의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기승인 상황에서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건지 이 문제에 할 말을 한다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재원 전 의원이었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